오늘 이제 그 소부장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어지는 그 느낌이 확실히 있었는데 이거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건지 앞으로 좀 계속 기대해봐도 될지와 함께 시장 총평 먼저 여쭤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오랜만에 조금 주식 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주식 다웠다라는 게 삼성 하이닉스 올라가도 주식 답긴 한 건데 너무 쏠리긴 했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시장에서 조금 소외를 받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사실 이 기분의 강도가 오전 한 11시, 12시까지가 제일 좋았고요. 오후에는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눈치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눈치라는 것 자체가 코스닥 지수 보시면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려 있잖아요. 네. 그 뭐냐면 여기서 내가 더 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거고 그렇다고 이거 빠졌는데 내가 여기서 팔기도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 것 같고 그게 최근까지 한 2주 동안 시장이 그래 왔었으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믿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은 이게 지금 소부장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러면 전자닉스가 쉬더라도 소부장이 살아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요만큼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뭘까요? 이거 약간 하이닉스가 좀 증설한다 이런 거 설비 투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받은 건지 전반적인 시장 평과 함께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여쭤볼게요. 선거 전날, 네, 선거 전날 네. 제가 도저히 이러고 못 가겠다.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갑니다. 그러고 레스트 인 피스까지 외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손절 안 하겠다. 그냥 넥스트레이서까지 더 샀다. 라는 쪽이 소부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NXT에서 약간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KIRU라고 한국 3배 ETF가 지금 미국에서 프리장에서 거의 20% 빠지거든요. 그러면 6, 7% 빠진다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해석을 듣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 사실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너무 짧게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네.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네. 근데 또 5주 가다 보니까 이제 또 큰 것들 주도주 장기 계좌 있는 것들이 이제 또 완전히 흔들리네요. 네. 매일 울면서 집에 가나요? 가다가 좋다가 울다가 좋다가 울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데 지금 딱 보니까 그동안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흔들립니다. 네. 네, AI 하드웨어 쪽들. 근데 이게 촉발은 브로드컴이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브로드컴이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실적이면은 진짜 와 잘했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미국의 스트릿 컨센. 내년에 여기서 또 더블 난다는데 그냥 안 믿어줘요. 받아주더라고요. 예. 아니, 믿어주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식인 것 같아요. 그 정도보다는 뭔가를 더 원했던 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됐는데 근데 그게 촉발되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끌어내리던데 중요한 거는 여기도 그거 같아요. 그렇다고 뭐 매크로 지표 이상한 것도 없고 지금 네 그냥 양호한데 일단 올랐으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미국도 지금 이 반도체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약간 이제 과열된 측면들로 보는 게 거의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중심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콜 매수가 그 관련된 매수가 좀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이럴 때마다 나오는 거는 한번 이제 속가주는 작업들이 나오는 거겠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두고 있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단기 과열을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지금 훨씬 더 많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장보다 지금 미국에서 훨씬 많이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ETF로. 네. 그냥 많이 올라서 그랬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건 프리에서는. 그렇게 보고 또 내일은 장 열리는 대로 또 준비해야죠. 그러니까요. 자, 또 울다가 이제 다시 눈물을 NXT 로 닦고 다시. 예. 다시 근데 또 현재는 그냥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그거를 많이 오른 거를 약간 더 뭔가 시키는 차원에서 그냥 더 많이 빠지는 거다. 그게 그대로 내일 시장에 반영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예. 현재는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네. 그리고 또 환율까지 가세요. 원화가 지금 37원까지 갔더라고요. 미친 듯이 지금 약하니까 거기까지 반영되면서 더 오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나는 주도주 킬러, 나는 주도주 쫓아가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매수 기회라는 거는 일단 진행하고 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거 뭐야 정신 하나도 없이 지금 당장 막 NXT 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말씀 딱 들어보니까. 솔직히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왠지 그냥 오케이. 참아야 되겠다. 쪽에서 내일 보고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넥스트레이드 다들 무슨 일 있냐고 너무 걱정하셔서 지금 끝나긴 해. 근데 그러니까 지금 끝난 거 같고 엑스트레이드 미국장에 상장된 우리나라 ETF가 6% 7% 빠지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같이 시간이 좀 어떻게 말씀해 될까요? 주세요. 네. 일단 누구도 지금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왜 빠져요라 물을 때는 그럼 지난주에 왜 올랐는 것부터도 저는 궁금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만약에 위에서 꼭지에 잡으셨던 분이 있다고 치고요. 제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저를. 예. 근데 사실 지난주에 올랐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과하기도 했었고요. ETF 수급 때문에 이런 뭐 어느 것 때문에 뭐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저희가 마음속 제가 파생은 잘 모르지만 파생 애널리티는 아니지만 파생 때문에 오른 썸띵은 빠진다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올랐던 게 콜옵션 때문에 극단적인 콜옵션 때문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돌리지 않을까. 오른 거가 과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다소 과하게 빠질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수익 나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오늘 점심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알고 있는 젠슨항 때문에 꼽힌 섹터들 있잖아요. 꼽힌 종목들은 빠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나 삼성전자는 역시 최고다. 그런데 지금 빠지니까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항상 시세가 연동되어서 버티고 있을 때는 우리가 꺼리를 찾게 됩니다. 여태까지 꺼리를 계속 찾아왔었고 좀 안타까운 점은 지난주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소부장은 비싸고 전자닉스는 싸기 때문에 소부장을 좀 너무 안타깝지만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몇 개 봤습니다. 근데 결국 터부시에서 원이 가입해서 7일 연속 음봉에 송절 쳤더니 오늘 상한가를 치는 이런 극단적인 올라가는 것도 극단적이었고 빠지는 것도 너무 포모에 빠져 너무 관심이 없었던 나머지 아마 그거 보셨잖아요. 그 신용장고 코스닥은 이렇게 빠져지고 있고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거 자체도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면 저랑 대표님 과열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하나고 이건 이러니까는 이게 못 건드리고 뭐 어느 정도가 맞는지 모르는 거죠. 이건 손절 쳐서 혹은 반대면 나가서 빠졌던 거고 여기는 수익이 나면서 신나서 더 질렀으니까 올라갔던 거고 이런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1.2% 빠지는데 3% 빠지는데 좀 코르가 좀 2%? 그 정도 지금 예. 그래요. 그러니까 6% 넘는 거죠. 3분의 1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건 과하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올라서도 그 정도 6%? 5%는 과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대표님께 말씀하신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좀 있었고 잡아주면 우리가 그때 과할 때 좀 샀다가 잡아줄 때 조금 줄였다가 이런 뭔가 이제 샀다 팔았다 매매에 좀 미덕이 좀 있을 만한 상황이 개인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물량가를 해야지 이 시장에서 버티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살짝 이제 보시면 화요일 날 전기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 안 해요. 이미 빠졌으니까. 근데 오늘은 LG전자가 더 고통이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통의 강도 자체가 버티고 있으면은 역시 센 종목. 이러다 못 버티고 빠지면 고통스럽고 이게 공통적인 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채팅창에서 안태용님은 이제 젠슨왕 오면 오르나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동안 워낙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쏠림이라서 아마 지금 증시를 체감하는 게 아마 다 각자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뭘 보고 뭘 확인해야 하느냐 어디에 좀 집중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젠슨 왕요? 계속 젠슨왕 보는 거 맞아요? 아니 뭐 이슈를 몰고 오셨으니까 또 제비처럼 제비란 얘기는 아니고 일단 내일은 5시 오니까 내일은 오늘이랑 비슷한 분위기 이어지고 그럼 월요일부터는 토요일, 일요일에 쏟아낸 메시지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까먹고 있었어요.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일정 부분 저항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줄여가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막 올라갈 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줄이시죠 그러면은 욕합니다. 네.
왜 배 아프니? 이러면서 네. 이럴 때 몰아치고 가야지. 그거 어디 저 짤짤이 하던 버릇 가지고 아직까지 주식하려고 그러니 한국 시장 바뀌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젠슨왕 선생님 모셔서 이제 아마 그거 있죠. 협력한다. MOU 체결하는 것까지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말고 그냥 아예 뭔가 지분 투자라든가 아니면 진짜 계약서에 이렇게 뭐 앞으로 2, 3년 동안 얼마 이래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반응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기대감이었죠, 기대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근데 오늘 보니까 단독 보도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법인을 새만금의 현대차랑 같이 세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게 이제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면 만나서 뭘 하겠다. 근데 그래도 뭐 최근에 나왔던 뭐 L전자 만난다, 네이버 만난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원래 전략적 파트너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해줬던 쪽은 지금 현대차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디벨로프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들도 물론 4박 5일 동안 오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시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 없이 올라갔던 것들은 약간 허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주가를 다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관련돼서 올라갔던 뭐 두산, LG 또 네이버 뭐 그 NC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딱 오늘 종가가 넥스트레이드까지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잘하면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갔는데 장 초반에는 아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눈치 볼 겁니다. 그래서 뭐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 나오게 되면 다 선물 보따리 아니면 다 뭐 엔비디아랑 뭘 하겠다라고 끌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제드성 선생님이 항상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할 때도 뭐 한국 좋다 최고 그러면서 한국과 사업하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막상 와서 그게 안 나오게 되면 저희 기대감만으로만 움직였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의미 있는 자리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만약에 트레이딩 한다면 배팅도 해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근데 일단 뚜껑 열고 보려고요. 요즘 하도 변동성이 심해서 그냥 미리 들어가서 예전처럼 이렇게 할 거 없으면 들어갔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할 게 없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관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도 관망? 내일 오전까지는 관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승한 것들은 내일도 좀 탄력성 있게 상방을 조금은 열어두고 봐도 되는 거. 어쨌든 내일 5시에 오니까. 상승한 것들이라뇨. 상승하신 분들이라고. 예. 그렇게 어떻게 지금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게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이사님 갖고 오신 이슈 중에서 오늘 날카로우시네. 답변 아직 안 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거 다 들으신 것 같아서 네. 연속성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갖고 왔는데 저도 너무 궁금한 게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부터 계속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동안 물린 종목을 쉽게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약간 오늘 약간 비스무리하게 됐잖아요. 네.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일단 마음속으로는 확인된 것 같은데 저희가 2주 동안 한 10번은 속아서 한 번 정도 저는 더 확인하고 싶은데 경험적으로 그렇게 돌았었던 확인의 지표는 코스닥 상승 종목이 1,400개, 1,500개 되면서 종목 수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서 확산이 되는 걸 봤을 때 그 다음에가 정말 찐이었거든요. 오늘은 비슷하네요. 딱 반이에요 지금. 네, 그러네요. 그리고 뭐 업종별로 봤을 때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조금은 좀 힘을 더 실어줘야 되는데 오후에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부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주도 섹터인 반도체 안에 껴 있기 때문에 오늘 증권사에도 레포트 꽤 잘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올라갈 명분도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빠졌는데 아마 공매도도 꽤 있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오늘 레포트 나와서 빡 들어갔으면 외국인 들어온 거 대부분 쇼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들어온 종목들은. 그러니까는 그게 상한가가 갈 정도로 굉장히 강했죠. 물론 그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은 맞습니다. 기존의 실적도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지금 증익 구간 진행 중인데 SDI가 보여주던 혹은 에코프로 그룹이 보여주던 뭔가 한번 장중 15% 이상의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다른 장비, 소재, 2차 전지 아이들도 같이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소부장 한번 2차 전지 한번 다음에 바이오 즉 저희 눈에서 이 다음에 순환매가 생각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럴듯하게 윤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안 보여줬잖아요. 7분 오르다 빠지고 12분 오르다 빠지고 9시 12분까지 뜨다가 그러니까 저기 LG 엔솔이 4% 뜨다 마이너스 4%. 이게 지금 10분 올라오고 그래 빠진 거잖아요. 즉 워낙 하드하게 좋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7개 8개 빼놓고는 그냥 아예 주식이 아닌 것 같이 일주일 동안 허벌나게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당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하나 아까 윗꼬리 아랫꼬리 말씀드린 이유도 내가 선봉장에 서긴 싫었다는 거겠죠. 누가 하나 질러주는 걸 보고 내가 사고 싶은데 그럼 지금 그분들만 오늘 들어갔다 보거든요. 반대로 내일 아침에 오늘 미국장 지금 안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본장에서 코스닥 플러스 나면 저는 판 바뀐다고 봅니다. 아침에 잠깐만 놔도요. 한 15분, 20분 사이 정도까지 꾸준하게. 그거는 확인된 거다. 그러면 오늘 한번 내일 아침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살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 요거 너무 궁금해요. 오늘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 15분 오르면 확인된 거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13분입니다. 너 2분을 똑같은 의견으로 그럼 받아. 근데 그거 잘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변화가 조금 다르게 나온 게 오늘 코스닥이 종가로 2.3%가 올랐을 겁니다. 근데 코덱스 150 레버리지는 6.8%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코스닥 150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기를 더 반영을 하면서 이거를 가중을 더 주고 더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슬슬 이제 변화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코스닥도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여기서 반등한다고 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되는 약간 종목. 반찐 느낌이라는 걸로 좀 받아들여지네요. 반찐인데 네. 그냥 코스닥에서도 만약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스피가 많이 갔다가 이제 고점에서 만약에 좀 주춤하거나 묵직해집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아우 저쪽으로 가야지. 뭘 살까요? 아마 뭐 시총 상위주를 사거나 뭐. 시총 상위주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아. 또 얘기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자꾸 소부장 전도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미슈입니까? 예 전도를 하겠습니다. 소부장, 전도사, 소부장, 신부님, 소부장, 근데 소부장 뭐 중에 스님 뭐요, 다 하시죠. 대표님? 예? 소부장 중에 뭐? 어떤 소부장? 가르쳐줘. 알려주세요. 그냥 소부장 ETF 하시면 되죠 뭐. 네, 소부장 ETF 하라고. 그러셔도 되고요. 네. 일단 오늘 처음으로 들어간 게 네. 저쪽이에요. 그 전공정 쪽이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잘 보시게 되면은 전공정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공정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삼성자이닉스는 이제 팸 늘려서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 2배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팸 늘어나다 보니까 장비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HBM까지 같이 확대를 시켜서 끌고 가겠다는 의도도 같이 크거든요. 후공정을 왜 무시하냐고요. 후공정도 성과 지금은 조금 이따가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싸 보이는데 내년까지 갔었을 때 이제 하반기에 장비 들어가고 속도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라고 하는 의문들을 던지게 되면 지금이 안 비싸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쪽들이 확인되게 되면 주가는 또 계속 반영이 될 수가 있겠다. 그게 언제까지? 원래 소부장은 지금 메모리 업체들보다 그러니까 기존 반도체 그 IDM보다 원래 더 비쌉니다. 밸류를 더 많이 줘요. 왜냐면 그때 네 좋을 때 한번 신나게 해봐라 라고 하고 빠질 땐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른자리에서 이거 제가 이거 털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은 아마 코스닥에서 뭘 사느냐라고 하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는 수주 좀 나와야 확인될 것 같고 바이오는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모르겠고 그런 쪽에서 몇몇 섹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특히 아마 로봇 쪽은 젠수동 선생님이 나와서 혹시나 또 약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진짜 어디에 투자하는 회사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좀 조건들은 달리고 있는데 지금 밸류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소부장이 제일 만만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시장 정리 장표를 안 보고 저는 이 골맨삭스의 12,000 상향 요거를 증시에서 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골맨삭스가 대표적으로 뒷북으로 유명합니다. 옛날 유가 200불 때가 전 2007년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런데 이게 뒷북인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이 얘기를 그 이진우 소장님하고 네. 예, 모 아침에 프로에서 얘기하다가 똑같은 멘트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부터 유명했어요. 그렇죠. 예. 골맨이. 항상 고점에서 지르시는 네. 그리고 또 오버슈팅, 언더슈팅의 강자. 그래야지 이제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이제 체화된 거죠. 워낙 주식으로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그게 증권사 치고는. 영업은
달인이다. 최고죠. 요거 터는 거의 원래 달인들이다. 이렇게,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용들이 뭐 지수를 얼마를 올렸냐 전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글로벌 IB 나올 때마다 목표 주가 얼마가 올랐냐 이걸 되게 많이 보시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용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그래도 개연성이 있다는 쪽들의 내용들은 일단 지금 뭐 12,000선 이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갔는데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사이클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PBR 한 배 미만 기업들의 재평가 총매제로 적용할 것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도 그러니까 지금은 안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반도체만 주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머지도 동참한다 그러면 같이 확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반도체를 뺀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도 하반기에 EPS 성장률을 10%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얘기한 게 아닙니다. 10% 상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이익 성장세 기록했고 하반기에도 이주가 된다 그러면 역시나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도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보강을 시킨다는 얘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주도는 하고 나머지도 뭐가 어떻게 또 같이 보조를 맞춰가느냐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코스피 종목에서 60% 이상이 여전히 PBR 한 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쪽들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지수만 갔지 뭐 나머지 처절하게 막 밑에서 울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아마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솔직히 이번 8,000선까지 올 때 정부가 한 건 솔직히 말해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밸류 관련된 얘기도 쑥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선거도 끝났겠다. 그럼 이쪽에서 강화되는 모습들이 하반기에 나온다. 그러면 저 PBR 고배당 지주회사 자사주 관련 소각 관련된 쪽들 이쪽도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방산 눈물 나요. 조선 울고 싶어요. 전력 설비 땅을 치고 싶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 네, 그냥 이쪽은 그래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쪽까지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인정. 예, 그렇게 될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론적인 사이클상의 바닥이 7,820이다. 그러면 8,000선도 잘 이탈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1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8,000 그러니까 거의 뭐 9,000 찍었다고 치고요. 8,100, 8,000선 라인들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이탈 안 한다는 쪽에 대한 마인드를 또 여기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이게 만약에 혹시나 종가상으로 이틀에 걸쳐서 8,000선이 이탈돼서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정이 좀 더 나오겠구나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저번처럼 일반 20%쯤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좀 준비 좀 하셔야죠. 네. 또 현금이 모자란다? 여보 아시죠? 네 이런 거부터 와이프로부터 좀 들어올 준비. 어차피 물린 거 못 판다 그러면 원래 진짜 백미는 빠진 거 사다가 될 만한 거 사는 게 좀 맞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그쪽에서 일단 바텀 라인도 그렇게 만들어 보고 있다. 한쪽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해석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느낌 어떠세요? 8,000부터 12,000까지다 이 느낌? 뭐 저는 하반기에 뭔가 좀 지수 밴드를 제가 예측하는 능력은 없지만 박스는 이룰 것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박스가 매우 맞는 것 같다. 사실 이제 바닥이 이루어지고 한번 올랐을 때 이게 박스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 번 좀 빠진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그게 21선 바닥이든 혹은 뭐 11선 바닥이든 뭐 이전에 2주 전에 그 7,000선 초반대까지 빠질 때 그런 네. 리포트 있었잖아요. 51선까지 빠질 수 있다. 그 51선 하면은 7,000선 중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 정도 수준을 한번 만들어 줘야지. 준 다음에 거기서 박스권 플레이를 이뤄줘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하는 거는 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오늘 이게 아까 이제 코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변동성이 큰 거는 당연히 맞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을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높다 혹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전략을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워낙 쏠림에 따른 그냥 바이앤홀드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괜히 뭐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너무 올랐으니까 좀 줄이자 하면은 새로운 시대를 걷고 있는데 전문가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맨날 댓글이 그런 것만 달리죠. 니들이 뭘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는 그런 댓글이 달리고 빠질 때는 왜 미리 얘기했느냐 그러고 이런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미리 얘기를 합니다. 박스권을 이룰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박스를 이루면은 미리 처절하게 누워있는 주식들이 일어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수 레벨이 안정됐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만약에 현금만 있다면은 이미 지금 처절하게 누워있는 애들, 아까 뭐 얘기하신 거 조선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또 거기서 주도주가 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도주라는 게 한 달 정도 냈다 올라야지 그 한 달 후부터 주도주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도할 때마다 끝났으니까. 왜냐면 실적 시즌. 근데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지금 이전에 7개, 8개 종목 올랐던 걸 놓쳤다면은 오히려 지금 조선주도 수주 굉장히 좋다고 하고 화장품도 수출 실적 엄청 좋다고 하고 나쁜 게 별로 방산도 좋다고 방사는 하고. 전쟁만 끝나면 계약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수익을 내려고 내일 수익을 내려고 오늘 단일 종목 하이닉스 들어가시는 분들 카톡 왔더라고요. 저한테 또. 하이닉스 레버리지. 네. 네. 한 별짜리 한 별짜리 안 하죠. 그냥 아니 한 별짜리는 그 본주 사야죠. 요즘 저기 지수 많이 빠졌다고 지수 레버리지 안 삽니다. 하이닉스 하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거를 좀 만드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시장에 며칠 동안 한 2주 동안에 종합을 해보면 막상 그런 것들 안 하면 바보를 만들 정도로 매일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라는 사람들이 뭐 정상적으로 박스권 하단부든 뭐든 분들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겼었던 거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을 기다리자. 다음을 기다리면 충분히 기회는 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죠. 최근까지 주식을 제가 지난주부터 그제까지 보면은 좋은 주식을 쌀 때 사라고 배웠는데 좋은 주식을 쌀 때 사는 게 아니고 인기 있는 주식을 사야지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 왔죠. 네. 사실 근데 우리 과거에 인기 있는 주식만 쫓아다녔을 때는 고객들한테 뒤지게 혼났던 경우밖에 없어요. 저는 신입사원 때. 왜냐면 고객이 동인 잘해요. 살게요. 인기 있으니까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져. 과거부터.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기가 있는 종목들을 체질적으로 잘 안 건드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인기 있는 종목을 안 사면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큰일 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요. 이것도 시장이고 이것도 시장이니까는 저는 저한테 맞는 시장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이걸 왜 여쭤봤냐면 대표님이 약간 8,000 정도가 뭐 7,800이 바닥이라는 거를 감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8,000을 깨지거나 7,800, 8,000이 되면 기다렸다가 누워있는 거 사자고 약간 얘기하셨는데 이사님은 대표님은 그러면 어떤 것 같으세요? 그때도 다시 삼전 SK하이닉스 아니면 뭐 소부장? 왜냐면 소부장 준비하신 거 이제 연결시켜서 하려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어느 게 맞다고 보시나요? 무조건 주도주입니다. 이번 장은 다시 8,000 가면 소부장 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으시거나 주로 좀 비중이 이거 언제 사야 되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거기까지 들어온다. 또 사셔야 되는 거. 소부장 좋다고 얘기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본다 그러면 그게 먼저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갖춘 상황에서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소부장은 또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혹시 8,000이 돼서 싸지면 전자랑 닉스를 사고 나서 지금 갖고 오신 소부장을 사는 게 맞다. 네, 아우 이제 진행이 완전히 이제 요게 맞는 건가요?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이사님은 그런 상황에서는 주도주지만 그래도 한번 소부장 한번 해보자 이런 쪽에 가까우시고. 그러니까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네.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면 네네. 많이 누워 있는 걸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빠졌다 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는데 같이 누워 있는 것들이 업사이드가 더 클 거라는 거죠. 가성비 네.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수익률이 예전에 또 말씀드린 그 엔진 막 하실 때 엔진이 90% 수익 났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가지고 90%는 안 났잖아요. 한 달 안에. 그렇죠. 예. 90%까지는 안 났죠. 안 났죠. 많이 오르긴 했었어도. 그러니까 그 90% 이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랬던 것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는 시장에서 눈을 보고 쳐다볼 때는 이미 20, 30% 오른 상황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네.
쳐다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나 혼자 홀로 사부작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저점에서 올라온 거가 진짜 주도주 잡은 거랑 비슷해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근데 주도주는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지를 수 있는 거고, 시장에서 말하지 않는 비주도주, 실적이 되는데 비주도주 하기보다는 그냥 예전 주도주라 할게요. 네. 그런 것들은 그것들은 회자가 되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내가 잡으면 얼마 안 보이는 건데, 기존의 바닥에서 자꾸 올랐을 때 비교해 보면 솔직히 거의 비슷해요. 그 구간 동안에 올라온 거 보면은 한 달 끊으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막상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소부장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지금 이번 보니까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으로 지금 장전이죠. 네. 7.4%가 빠지는데 네. 그게 있네요. CEO가 네. 4만 줄 매도했다네요. 에이. 집 사시려고 그랬나? 뭐 쓰실 일이 있었나 보죠. 965달러인가? 곱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비싼 집 사시나 보죠. 뭐. 600, 아이 뭐저 맨하탄에 저 얼마야? 왜 이스트 어퍼 이스트에 뭐 맨션 사시나 보죠. 뭐. 그 거기 세금 더 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4월 21일 그 캐비넛이 청문회부터 지금까지 600%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440에서. 그런 거 가지고 좀 촉발이 됐다라고 보는데 아, 보니까 99만 줄을 더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4만 주, 99만 주. 한 4% 팔았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 7% 빠진다.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촉발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소부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러면 아유 그런 쪽들이 빠지니까 반도체 장비 쪽들도 많이 빠지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걱정하시죠. 싶어서 봤더니 지금 램리서치 그리고 또 ASML, KLA 그리고 다 2% 전후에서밖에 안 빠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근데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괴리감이 되게 크다는 얘기죠. 그쪽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거기서 밸류를 보세요. 거의 저 천상의 밸류입니다. 다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데 우리는 왜 반대로 역행했느냐? 이런 쪽에서 제 의문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네. 나왔던 삼성증권의 코멘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좋네요, 되게. 네. 좋구나. 네, 그래서 이번이 펀더멘탈과 무관한 과도한 낙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쪽에서 패시브 수급 이탈 뭐 당연한 거죠. 뭐 코스닥 쪽에서 자금 빠지다 보니까 나왔던 거고 반도체 대형주 쏠림으로. 근데 이거는 소부장뿐만 아니라 코스닥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익 전망치 변동이 없고 게다가 또 요거죠. 내년 신규 팹 증설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졌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이 전공정이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까 우리 승희 씨 얘기했던 게 전공정 맞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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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주 공부 잘하셨습니다. 전부 공부 잘하는 우리 앵커님.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일단 업황 꺾이기 전까지는 우상향이다라는 쪽들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 잠깐 보시죠. 이것도 어제 이거는 삼성증권 거 아닙니다. 이거는 블로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와 요거다 싶어서 봤던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대부분 올해 PR이죠. 그렇죠. 그냥 밸류만 따져 보겠습니다. 뭐 다른 거 안 보고요. 올해 이렇게 비싸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한때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77배야. 그러니까 비싸죠. 비싸다고 보는데 근데 내년까지 봤었을 때 떨어지는 속도로 보게 되면 50배. 물론 50배가 비싸냐 싸냐를 보다 그 정도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으냐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쪽으로 그게 이제 기반이죠. 그러니까 더 내년이 좋아진다 이런 기반들.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다 노란색으로 쳤던 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 쪽들입니다. 그만큼 내년에 성장을 기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라갈 때 보면 35배, 뭐 40배 근처까지 가니까 이건 좀 심했어. 주가는 쉬죠. 근데 이번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내년에 지금 밸류를 보게 되면 19배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 20배 밑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20배 어디서 무슨 삼성자이닉스가 지금 7배인데 어디서 입을 말씀드렸죠. 소부장은 원래 비싸다. 네. 그리고 그걸 안고 그리고 그때가 한철이에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쪽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런 거 봤을 때 지금은 비싸 보여도 밸류가 빨리 떨어지는 종목들의 흐름들 저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56배인데 내년에 11배로 떨어진대요. 뭐가 올해 이익이 뭐가 이상했군요. 26년에 반대로 말하면. 오버레이 쪽에 강자 뭐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그런 쪽에서 나온 거에 되면은 또 소재 쪽들도 빨리 떨어져요. 근데 소재는 일단 팹이 늘어야 그다음에 더 늘어난 Q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늦게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장비주들이 먼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 한번 또 잘 보시고 특히 기판 쪽도 그래요.
이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비싸라고 하지만 특히 이제 저 심텍 같은 경우도 30배에서 19배 떨어지는 숫자나 특히 TLB도 23배에서 17배 그러니까 20배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해볼만 하겠네라고 하는 이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반응이 됐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소부장 하게 되면 무지 많아요. 종목들 많고 그런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연관성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보게 되면 이번에 1분기 IR 하면서 대충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쪽에서 일단 투자 아니면 콜 테스트가 들어갔는데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된다 그러면 변화가 빠르게 나오겠죠.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서 기회를 한번 이런 때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데 기회 찾아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옥석 가리기 어떤 기준점 어떻게 잡으실 것 같으세요? 소부장 시즌이 되면은 10시에 기관 수급 보면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10시에 기관들이 사는 종목. 네. 그게 기관들이 선택할 때가 가장 강력했던 걸로 소부장은 기억을 합니다. 외국인이 건드릴 때보단 개인적으로 기관들이 국내 사정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충분히 회사에서 충분히 잘 알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 매매할 때는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을 아침 10시에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가겠구나. 근데 10시에 보면 급등한 게 있고 안 급등한 게 있어요. 근데 급등한 거가 더 급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매매적인 측면 맞고 소부장 할 때마다 또 생각나는 건 저 종목 중에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대표님께서 노란색 칠하신 거는 그냥 성장주의 기본인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 또 며칠 동안 얘기했죠. 평생 동안 못 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비싼데 지금 전문가 떠들고 있냐고 또 댓글을 다시는데 항상 보면은 원래 우리 여태까지 수익 날 때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았죠. 똑같습니다. 지금 뭔가 싼 종목들을 막 찾으려고 그게 지금 많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의 스킴이 가진 종목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재밌게 좀 주가가 워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도 찾아보시는데 저런 리스트에 있는 아이 중에서 공매도 높은 거 그거 딱 같이 조합을 찾으시면은 좀 꽤 빠르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요 퀄컴 것도 좀 했으면 전 좋겠는데 왜냐면은 결국은 소위 말하는 폼팩터의 변화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폼팩터가 변화가 되니까 핸드폰 말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 소부장이나 또는 뭐 우리나라 디램이나 낸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요 자료랑 같이 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싶은데. 미리 보기 다 하셨잖아요. 그게 답니다. 아니 그래도 설명도 해주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요거 좀 시장에서 나온 얘기한 거 다 한번 볼게요. 네네네. 지금 이번에 조정을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서 나오는 또 조정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는 월드컵 기간인데 그게 먼저인데 무슨 스페이스X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물량이 늘어난다. 지금 이제 시총을 보게 되면 S&P 500 시총이 어제자 기준으로 7경입니까 이거? 73조 달러. 73조. 네. 와, 얘 73조 달러? 네. 그런데 스페이스X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요 부분 그러니까 750달러인 거죠? 750억 불. 750억 달러. 아, 어려워요. 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엔트로픽 오픈 AI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커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알파벳이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X보다 더 큰 숫자들이죠. 그렇게 됐다 보면은 잠깐만 이러면 희석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적 좋아지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만만치 않다라는 쪽으로 좀 방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게가 어떻게 쏠리는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약간 시장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유가가 지금 이 쿠싱 원유 재고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원유 아마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오클라호마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저기는 가본 한국 사람 아주 많지 않을걸요. 거기는 그냥 특이한 겁니다. 사막 뭐 이렇게 저잘 몰라 안 가봤어요. 네. 안 가봤습니다. 최대 원유 조달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WTI로 그 인도 결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WTI의 방향성과 같이 많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원래 일반적으로 한 이맘때쯤이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일단 원유 재고는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준을 보게 되면 2026년도가 엄청 빠져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거의 바닥을 긴다라고 하게 되면 좀 주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자꾸 매크로가 지금 장을 한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퀄컴 CEO 얘기는 코멘트가 아니고 코멘트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예. 네. 네. 예 그런 쪽인데 네. 일단 에이전틱 AI가 되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기존의 디바이스가 기존에 그러면 아유 벡터가 바뀐다는 거니까. 그렇죠. 스마트폰부터 모든 게 앞으로의 기기가 에이전트가 이제 상시 동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력도 그렇고 독립적인 작동을 해야 되고 클라우드 연결도 없이 혼자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퀄컴이 올라갔던 가장 중요한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뭐가 됐을 때 좋아지냐? 스마트폰 약 60억대, PC 약 20억대, 개인용 AI 디바이스라고 또 다시 나오는 걸로 봅니다. 무슨 뭐 웨어러블과 연결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약 20억대, 커넥티드카 5억대. 이게 다 어디입니까? AI 에이전트가 바꾸는 디바이스, 또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의 그리고 저 새로운 하드웨어 구조가 만들어가는 또 다른 새로운 기기들이 탄생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 우리 할 일이 많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 메모리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할 일 엄청나게 많다겠네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MLCC부터 네, 뭐 그렇죠. 무슨 기판부터 메모리 같은 경우가 방통신도 있고 뭐 등등등 뭐. 이걸 왜 그래서 자꾸 메모리 업체들은 아유 이제 야구로 치면 1회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회라고 얘기했고 또 어디선 3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AI 에이전트가 바꾸는 과정들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더 커지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수요는 꽉 찰 텐데 충분히 지금 공급이 가능하냐? 노노노노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AI 에이전틱 AI 시대 그게 그 얘기죠. 그게 들어왔을 때 준비나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기를 막 지르는 이유도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